엄마가 변했어요. 안정환 수필집. 4아 풀꽃 만남. 이태원. 남대문 시장에서 일을 보고 남산을 거쳐 해방촌을 지나 이태원 크라운 호텔까지 왔다.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운전하는 남편에게 조금 천천히 가자고 해보았다. 오늘은 예전에 살던 집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서울 첫 정착지 추억이 쌓인 길을 휙 지나치며 청화 아파트까지 올라와 버렸다. 길 건너에는 남편이 맡아서 공장을 했던 곳이 보이고 그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면 공장 아이들이 모여서 먹고 자며 기숙하는 방이 있던 곳이 보인다. 40년 전 1981년도 늦여름 넉자짜리 장롱 두 쪽 노랑 바탕에 빨간 단풍이 잎이 박힌 비키니 옷장, 소형 냉장고를 실은 작은 트럭이 크라운 호텔을 끼고 힘겹게 오르막을 오른다. 남편의 직장 따라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는 날이다. 급하게 구한 월세방은 장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장의 천장을 뚫게 생긴 작은 방이었다. 옴팍한 슬래브 지붕이 낮았고 주인 집이라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안방과 작은 방을 터서 한 방에서 부부와 아이 셋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마당이 얼마나 좁았으면 전체 시멘트로 된 마당을 주인집 아줌마는 플라스틱 솔로 매일 빡빡 닦았다. 그래서 이끼 한번 끼지 않고 늘 깨끗했다. 주인집과 새이든 우리 집 8명이서 수도꼭지 하나로 생활했다. 마당 전체가 욕실이고 세면실이었다. 여름이면 아이들과 여자들은 수도가에 둘러앉아 집에 있는 양산, 우산 다 펼쳐서 가리고 목욕을 하곤 했다. 1년이 지나니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다. 그 당시 그 소리가 어찌나 야속하든지 이게 집 없는 서름이구나 생각하면 눈물이 찔끔 났다. 그리고 반년 뒤 전세로 이사를 했지만 유독 그 집이 그립다. 아이가 셋이 되고 집을 사기까지 그 동네에서 7년쯤 살았다. 큰아이 유치원에서 만났던 원아의 엄마들과 친목계를 했고 그 세월이 35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매달 명동 숲속의 빈터라는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나중에는 2달에 한 번 나이가 들어가고 1년에 2번씩 만나게 되면서 부부 모임이 되었다. 이제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난 남편들이 이 모임을 더 기다린다. 작년에는 해외여행을 기획했다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고 올해는 코로나로 만남을 갖지 못했다. 모임을 하게 되면 첫 수필집을 선물하려고 기다렸는데 코로나로 자꾸만 미루게 되었다. 멀리 사는 친구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아직까지 이태원에서 자리를 지키며 김간의 김밥집을 하는 객지 벗에게 책을 전해주려 왔다. 아이들과 산책을 나오면 매일 지나다녔던 길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과 장비를 가졌다는 정수직업훈련원 가로현 한국 폴리텍 대학 가로에서 맞은편 길을 오르면 김간의 김밥집이 나온다. 김밥집을 들어서니 친구는 마스크 낀 얼굴로 반기면서 포옹을 하고 또 했다. 몇 년 전 리움 미술관에 왔다가 들렸을 때는 앉을 자리가 없이 호황을 누렸었는데 김밥집도 썰렁했다. 직원도 내보내고 종업원 한 사람과 2-4배가 김밥집을 하고 있다. 주로 상가 쪽에 배달이 많았는데 가게가 문을 닫으니 배달이 줄었다고 한다. 커밍아웃을 해서 한때 떠들썩했던 연예인 홍모모 씨도 10개 이상의 식당을 운영했는데 가게도 다 문을 닫았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밥 한 줄과 낙지덮밥을 앞에 놓고 과거 여행을 한다. 35년 전의 추억도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오른다며 수다 삼매경에 빠진다. 남편들은 거의 70줄에 들어섰고 아픈 사람도 생긴다.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걸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나이들이 있으니 몸을 사리기도 한다. 쓸쓸한 뿐이다. 친구는 수필집을 전해주니 대단하다며 축하해 주었다. 40년 전과 별로 변화가 없는 이태원 거리다. 이사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이를 잃어버려 보강동 종점까지 찾아 헤매던 생각이 떠오르는 골목길을 돌아 나오니 고향에 온 기분이
들지만 국제적이라던 거리가 삭막하고 황량해졌다. 언제쯤 생기있고 활기찬 거리가 될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경제가 바닥을 치고 서민생활을 병들게 한다. 마스크 벗고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주차된 차로 오니 예전 어느 날 가을처럼 차 지붕 위에는 은행잎이 노랑나비가 되어 팔랑팔랑 춤을 추며 내려앉고 있었다. 나훈아의 최신곡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란 노래를 틀었다. 마음이 심란해진다.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패션이지만 그 당시 찌는 듯한 여름에도 긴 가죽 장화를 신고 다니는 외국인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던 추억의 거리. 이태원 2020년 11월 만추의 계절. 꽃신. 남자 이름을 가진 화가 할머니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이별을 하러 들렸다. 가게를 하면서 알게 된 93세 윤 할머니다. 재력도 있고 능력도 되지만 연세가 많은데 홀로 지내고 있으니 자식들은 걱정이 되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장호원의 딸이 마련해준 거처로 옮긴다고 했다. 96세 남자 친구는 서운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제는 만날 수도 없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했다. 70세 넘어 그림을 배우고 화가로 인정받아 개인 전시회도 열고 수상도 여러 차례 하신 분이다. 이태전 강릉 오죽헌에 있는 신사임당 율곡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거기 있는 전시관에서 검정 고무신에 그린 꽃 그림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언젠가는 나도 그려봐야지 하던 생각이 93세 할머니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다. 제일 먼저 큰딸과 며느리에게 부탁하여 검정 고무신을 구입했다. 신발 미리 수대로 여러 번에 걸쳐서 주문한 게 한 50켤레쯤 되었다. 작은 딸은 그림붓, 아크릴 물감과 바니시를 사서 보내주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붓을 들었다. 근 50년 만에 붓을 잡는 거였다. 인터넷 검색을 하고 미키하우스 그림이 그려진 3칸짜리 사기 그릇에 물감을 짜서 꽃잎과 이파리 그리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는 실전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집에 있는 옹기로 된 작은 항아리에 보라색 꽃잎을 그리고 흰색을 덧칠하고 녹색 잎을 그렸다. 아기로 치면 걸음마를 배우는 거였고 초보 중에 왕초보였다.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검정 고무신에 한 잎 한 잎 꽃을 그려나갔다. 배운 적도 없는데 꽃이 되고 꽃송이가 되는 게 신기했다. 첫 번째는 손자 부성이 신에 꽃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사회 친구 25년지기 아픈 그녀에게 꽃신을 선물했다. 그녀 말로는 아까워서 땅을 밟지도 못하고 실내에서만 신는다고 했다.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영영 올 수 없는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지난 겨울은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할 때라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꽃신을 그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 켤레, 두 켤레, 여러 켤레의 꽃신이 그려졌다. 구절초도 그리고 동백, 해바라기, 이름 모를 야생화, 무궁화, 감도 그렸다. 책 출판을 하고 나서 책을 구입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신 지인들에게 신발 선물을 했다. 꽃신을 산다는 분들도 나타났다. 20켤레 정도는 선물로 나갔고 20켤레는 주문을 받아 판매를 했다. 겨울은 추웠지만 꽃그림과 노느라 겨울이 따스했다. 오늘은 털신을 벗고 내가 그린 보라색 꽃잎에 주홍 꽃술이 들어있는 꽃신을 신고 길을 나섰다. 가로수가 된 벚꽃이 눈을 호강시킨다. 춘천 김유정 문학촌이 내려다 보이는 꼴에 자리 잡은 남동생네 그대와의 인연이란 농장에 애왔다. 알맞기에 자란 쑥과 쓴바귀가 지천이다. 너무 많아서 뜯는데 지루했다. 나물도 드문드문 있어야 귀한 줄 알고 찾는 재미도 있을 텐데 꽃신에는 흙과 검불이 붙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한 마리쯤 꽃을 찾아 날아오를 나비는 아직 없었다. 윤 할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내가 아는 동네 친구한테 놀러 왔다고 하곤 했다. 그 연세에 액세서리와 화려한 옷, 꽃신도 좋아한다. 아직도 생각은 청춘이요 마음은 소녀다. 기억력과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유난히 말이 통해서 가끔 차도 마시고 밥을 먹는다고 했다.
못 만나는 것은 생이별을 하는 거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남자 친구한테 여자이기에 가끔 질투도 하는 것 같았다. 내 뜻이 아닌 자식에 의해 족쇄가 채워진다는 것은 마음으로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자식이긴 부모는 없었다. 그래도 대쪽같이 살아온 분인데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슬펐다. 더 이상 노년의 러브스토리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려왔다. 윤 할머니는 삭정이 같이 마른 다리에 꽃신을 신고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멀어져 갔다. 며칠 전 가게에 진열된 꽃신을 보고 키가 큰 손님이 270mm 신발을 주문했다. 봄꽃이 만발하는 이때 나는 검정 고무신에 꽃을 심어야겠다. 꽃신을 그릴 때는 온갖 잡념도 사라지고 참 행복해서 좋다. 검정고무 꽃신의 의미는 아닐지라도 꽃신은 인생 내내 꽃길을 밟고 살아가라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내가 그린 꽃신을 신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별의 꽃신이 되었지만 나는 꽃신의 꽃 그림을 사랑한다. 2021년 4월 풀꽃 만남. 소속되어 있는 모임에서 공주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다. 주최 측이 아닌 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대절한 버스 안의 평균 연령이 60 정도는 되어도 마음은 모두 청춘이다. 공주에서 초청한 분의 집은 공용 주차장 바로 옆이어서 찾기도 쉬웠다. 아담한 한옥 앞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재민천을 끼고 있었다. 점심때 좀 지나 도착한 일행은 가방을 던져놓고 재민천 산책에 나섰다. 재민천은 금학동 생태공원 발원지에서 길이 4.2km, 폭 5m 미만의 개천이다. 산책 코스로는 최적이었다. 재민천 발원지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호수는 크로아티아 프리드 비체 국립공원을 연상케 하는 경관이었다. 호수를 끼고 도는 둘레길에는 활짝 핀 노란 민들레와 들꽃들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공주 시내를 관통하는 재민천은 공주 시민의 허파라 한다. 재민천의 18개의 교랑 중 중간쯤의 다리를 건너서 크로버와 냉이꽃이 꽃밭을 이룬 곳을 지났다. 벽돌색의 오래된 교회가 눈앞에 나타났다. 독립운동가의 발자취가 깃든 1902년에 세웠다는 공주 제1협산자 가로 우산을 옆구리에 낀다는 가로 교회는 유관선 열사가 신자이기도 했던 예배당이다. 또 박목월 시인이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했다. 1, 2층을 둘러보다가 나중에 합류한 해설사의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돌아 나왔다. 재민천을 끼고 창틀과 벽을 노란색으로 칠한 어묵을 파는 집에서 허기를 달래었다. 분식집 영업 마감 시간도 모두 6시라고 해서 마음이 급했다. 저녁에는 숯불고기 파티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더 먹는 걸 참아야 했다. 공주 사대 부고를 지나서 조금 높은 곳에 꽃으로 울타리가 되는 곳에 도착했다. 한눈에 보아도 너무나 예쁜 적산 가옥이 나왔다. 집을 들어서기 전 길목에는 겹황매화 가로 죽단화 가로가 울타리가 되어 앞다투어 피어 있었다. 공주 풀꽃 문학관이라고 쓰인 현판 옆 마당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자그마한 할아버지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바로 나태주 시인이었다.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았으니 뒤뜰 구경을 하라고 했다. 뒤뜰에는 연산홍이 만개하여 붉게 불타고 있었다. 뒤뜰이 끝나는 곳에는 옆집 다물 사이에 두고 작은 돌들이 깔려 있었다.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포토존이라고 하면서 모두들 사진을 찍었다. 분식집에서 어묵을 더 먹고 라볶이를 더 시켜 먹었으면 문학관은 문 닫고 나태주 시인은 만날 수 없었다며 절묘한 타이밍에 좋아들 했다. 여행 중 한 분한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태주 문학관에 왔다고 하니 요즘 뜨는 미스터 트롯 나태주가 문학관까지 가지고 있느냐고 해서 한참 웃었다. 동명이인의 나이든 나태주, 젊은 나태주가 서로 덕을 보고 있다고 했다. 1945년생 78세의 나태주 시인은 곱게 화장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었다. 촬영을 끝내고 우리들과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모델이 되어 주었다. 포근한 마음씨가 좋았고 유명한 시인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여러 편의 시가
집 안과 밖 곳곳에 걸려 있어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결한 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1930년대에 지어진 일본식 가옥의 문학관은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뜰 가운데는 풀꽃시가 어른 가슴 높이의 큰 돌에 새겨져 있었다. 풀꽃 시인을 상징하던 4월의 풀꽃은 가옥 전체를 꽃밭 속에 서 있게 했다. 잔디 속에 숨어 눈에 잘 띄지도 않은 하얀 꽃을 밟지 말라고 나태주 시인은 말했다. 자세히 보니 코딱지만한 하얀 풀꽃이 점점이 푸르름 속에 숨어 있었다. 이웃의 다정한 할아버지 같은 시인은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다고 했다. 수필을 쓸 때도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 불필요한 말을 누를 수 있는 촌철살인이란 말을 많이 쓴다. 시인은 시를 쓸 때도 전광석화 같이 써야 하며 급소를 치는 침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태주 대표시 사랑의 답함을 한 권씩 선물로 받아왔다. 짧은 시에 걸맞게 작은 포켓용 시집이었다. 고소, 달콤, 영양 듬뿍 유명하다는 공주 앨범은 작은 가로 거인 가로 시인의 풀꽃 시에 묻혀버렸다. 짧은 풀꽃 시에 반했다. 풀꽃의 유혹에 시 한번 극적이어 본다. 풀꽃 안경환. 문득 고개를 숙이니 꽃이 보인다. 말없이 피고 지니 알 수가 있나.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듯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피고 싶어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렇지. 넌 유혹을 했어. 넌지시 널 바라보라고 사진에 담아보라고. 예쁘다 예뻐 금방 시들어버릴 운명일지라도.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세 모녀의 은밀한 대화. 둘째 딸이 둘째를 출산했다. 딸은 오늘 인거를 뽑고 정신이 드는지 머리를 감고 싶다고 했다. 산부인과에는 그날따라 간호사나 도우미 아줌마들이 아담하고 날씬한 사람만 있었다. 엄마와 딸이 병원에 달린 샤워장으로 가는데 대형 거울이 걸려 있었다. 둘이서 떡하니 거울 앞에 섰는데 결혼 전 아리딴 몸매는 어디 갔고 산후 붓기와 20kg 늘어난 딸이 몸을 비춰보며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둘은 거인국 사람 같아 해서 키득키득 웃었다. 아픈 배를 조심하며 엄마가 딸의 긴 머리를 감겨주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큰애가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지면서 수입이 생기니 엄마와 동생을 호강시켜 주겠다고 강남에 있는 마사지 샵에 같이 가자고 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말을 듣지 않으니 새로 생긴 가까운 동네 한증막에 데리고 갔다. 때를 불리고 원적외선 가마밭 방에서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가며 시간을 보내다가 마사지 아줌마를 불러 때를 밀고 오일을 발라서 전신 마사지도 받게 하고 호강을 시켜주었다. 모처럼 몸이 호강을 했지만 3명이 하기엔 만만찮은 금액에 부담이 되어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엄마 매일 고생한 내 몸에 상을 주는 거야. 이런 것도 못하면 돈은 왜 벌어? 라고 했다. 어느 한가한 주말 한증막에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엄마에게 학교 다니는 동생이 없는 날 둘이서 후딱 갔다 오자는 거였다. 아무도 몰래 둘이서 목욕 가방을 챙기고 집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셋이면 20만 원. 들돈이 한 사람 목의 돈이 주로 큰딸한테 부담을 적게 주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둘만 살짝 마사지 받고 가는 거야. 마침 손님도 없는 한가한 탕 안에서 은밀한 둘만의 대화에 모녀는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그때 목욕탕 문이 열리고 늘씬한 한 아가씨가 큰 타올을 몸에 두르고 들어섰다. 으악, 우리는 깜짝 놀랐다. 왠지 눈에 익다 했는데 둘째 아이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엄마 왜 놀래? 하면서 너무나 당당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처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왔어? 말을 더듬으며 물었더니 엄마와 언니가 좀 전에 한증막에 갔으니 아빠가 빨리 가라고 했다는 거였다. 우리의 탈출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아빠라는 복병이 있었다. 그날도 우리 큰딸은 거금을 지불했다. 나와 작은 딸은 예전 그날의 일을 재미있게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엄마가 머리를 감겨주니 너무 좋아. 내가 어린애가 된 기분이야. 라며 둘 아이의 엄마가 된 내 딸은 정말 좋아했다. 코로나로 산부인과에는 면회도 안 되고 딱 한 사람 보호자만 있어야 했다. 주차장 통과는 어떻게 했는지. 큰딸이 우리를 찾아왔다. 시간별로 산모 체크를 하는 간호사가 오면 한 사람의 신발은 감춰놓고 화장실에 잠깐 몸을 숨겼다가 나와서 또 새 모녀의 수다는 계속되었다. 셋만 떠난 태국 파타야 여행, 제주도 남이섬 경춘선 열차를 타고 강촌의 문매마을을 다녀온 얘기, 새 모녀의 얘기는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다. 산부인과 회복실 입구에 놓여있는 산모 침대는 높고 보호자 침대는 조금 낮았다. 어느 날 엄마와 침대를 바꿔 누운 딸이 엄마 침대가 더 편하다고 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누워있어. 내가 산모인 줄 알 거 아니야. 주사도 내가 맞을게 했더니 그만 웃겨요. 수술한 배가 터질 것 같다 하면서도 웃음을 그칠 줄 모른다. 6일차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여 딸네 집으로 퇴원을 했다. 집을 대충 채우고 페이북 친구가 보내온 산모에게 좋다는 진도 미역으로 국을 끓였다. 산후조리원 대신 엄마의 산바라지가 시작되었다. 시각장애인 산모 전문 안마사가 집으로 매일 출장을 왔다. 큰아이도 가끔 와서 조카 아이의 우유도 먹여주고 안 하겠다는 엄마를 설득하여 새 모녀가 교대로 마사지를 받았다. 큰딸보다 키는 5cm가 작고 몸무게는 15kg g이 더 나가는 엄마의 후덕한 몸을 마사지하며 마사지사가 하는 말은 요가를 해서 몸이 날씬한 큰 따님과 엄마랑 몸매가 똑같다는 거였다. 손과 손바닥, 팔꿈치로 몸 구석구석을 지압하는데 엄마는 근육질 몸이고 얼굴이 예뻤을 것 같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몸매가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신기할 뿐이었다. 별거 다 담는군. 결국 골격이 닮았다는 거잖아. 진짜 우리 딸 맞네. 기분이 묘했다. 일이 있는 큰아이였지만 동생네 집에 엄마가 와 있으니 수시로 드나들었다. 신생아는 2~3시간씩마다 수유를 했다. 엥 소리에 수유를 마치고 산모도 잠이 든 늦은 시간에 한숨 돌리며 큰딸과 아기 침대 아래 나란히 누우니 큰딸이 말했다. 이게 보모 잠자리야 하는 소리에 또 크게 웃다가 작은딸이 깨어나서 셋이서 또 웃었다. 산모 도우미가 된 엄마가 힘들었지만 쉽게 올 수 없는 새 모녀의 유쾌했던 날들이었다. 큰딸은 큰딸대로 작은딸은 작은딸대로 자기 몫을 해낸다. 엄마 지금 코스트코인데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조카를 출산한 동생과 엄마를 위해 한 보따리 먹을거리를 물어드린다. 이제 각자 가정을 가진 아이들이니 남자들을 모르는 새 모녀의 은밀한 대화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가끔 친정에 올 때면 짝이나 어여쁜 혹두를 달고 오지만 이제는 다른 대화로 즐겁다. 오늘이 1년 전에 태어난 외손자 기훈이 돌이었다. 친구 같은 두 딸이 말했다. 우리 엄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2021년 3월 29일.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